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2번 지구가 잡아당겨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앞에서 배웠던 힘의 종류를 알아볼 거예요. 우선 중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고 있던 공을 놓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공을 놓으면 이렇게. 자, 각 나라에서 공이 움직이는 방향은 어떠했어요? 이런 식으로. 결국 이게 지면이죠. 이 지면의 수직인 아랫방향으로 공이 떨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보다시피 이 지면의 수직인 아랫방향은 이렇게 연장해 보면 지구 중심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힘이 공을 움직이게 하였을까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것이 공을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했겠죠. 지구의 각 나라에서 들고 있던 공을 놓으면 공은 이렇게 지표면을 향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지구와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죠. 지구와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지구와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력.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도 있고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도 있어요. 근데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력은
두 물체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당기는 힘이니까. 자, 아까 앞에 그림에서 보면 이제 지구가 이렇게, 원래는 지구가 이 그림처럼 그러니까 공 모양이죠. 공 모양인데, 이제 이게 지금 반 잘려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지구는 원래 이제 구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중력은 우리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었는데, 자,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것을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지금 보다시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중력의 방향은 여기가 지구 중심이죠.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주위에서 물체를 놓으면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는 거죠. 자, 지구 중심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연직이 뭐냐 하면, 자, 납 연자에, 이게 납이거든요. 납 연자에 고들직 방향이다, 이 얘기인데, 건축 현장에, 이게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수직추인데, 그 건축물에 사용되는 벽돌은 수직으로 똑바로 쌓아야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할 때 납으로 만든 이 무거운 추, 수직추, 얘를 실에 매달았을 때 추가 가리키는 방향이 여기 있듯이 추가 가리키는 방향이 딱 이 지표면에 수직이 되는 방향, 즉 지구 중심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구 중심 방향은 바로 이제 연직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납이 이렇게 이 납이 곧게 있는 방향, 연직 방향, 이것이 지구 중심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 주위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해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자, 지구가 이렇게 구 모양이잖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애들, 자, 사람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에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실은 이 사람이 지구 중심으로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지구에 붙어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중력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중력의 크기는 일단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커지게 돼요. 자, 비교를 해볼게요. 자, 물체의 질량. 이 사람은 지금 다이어트를 많이 했고, 이제 이거는 통통하게 이제 살이 쪄 있는 상태에서 몸무게를 재고 있는 건데, 물체의 질량, 그러니까 질량은 말 그대로 이제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 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이거 중력, 그러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은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중력은 지구에 가까울수록 커져요. 그래서 보시면, 자, 같은 물체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물체여도 지구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크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거리, 지구에서의 거리와 이제 중력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제 지구에 가까울 때, 지표면에서 중력이 500N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표면에서 13,000km 떨어진 곳에서는 중력이 250N으로 작아지게 되고요. 지표면에서 103,000km 떨어진 곳에서는 중력이 2N으로 이제 아주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표면에서 34만 6천 km 떨어진 곳에서는 중력이 0이에요. 이렇게 지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중력은 작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력에 대해서는 다 공부했고요. 두 번째로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가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무겁다 혹은 뭐 가볍다 라고 느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그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고요. 이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쵸? 이 사람의 몸무게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그 지구 중력의 크기를 몸무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무게의 정의가 되겠고요. 자, 무게는 단위를 뭐를 쓰냐면 결국 무게라고 하는 것은 중력의 크기고 그것은 결국 힘의 크기니까 힘의 단위인 뉴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킬로그램 중이라고 하는 단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자, 지구에서 질량이 1kg인 여기요. 지구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의 무게는 1kg 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kg 중은 뉴턴으로 바꿨을 때 얼마가 되냐면 측정을 해보면요. 9.8뉴턴하고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1kg 중이랑 9.8뉴턴이 같은 값이다 는 거고요. 자, 그러면 2kg짜리 질량의 물체는 무게가 얼마일까요? 2kg 중일 것이고 그러면 몇 뉴턴일까요? 9.8 곱하기 2니까 이제 19.6턴 이렇게 되겠죠. 자, 질량이 3kg인 물체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3kg 중일 것이고 그럼 얘는 뉴턴으로 바꾸면 9.8 곱하기 3에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그 뉴턴 값이 되겠죠. 그래서 무게의 단위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무게를 측정하는 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용수철 저울과 안전뱅이 저울 등으로 무게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용수철 저울을 먼저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용수철 저울인데 말 그대로 용수철이 들어있는 저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의 무게를 용수철 저울이 측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어떤 원리냐면 물체의 무게가 작으면 용수철이 적게 늘어나죠. 물체의 무게가 크면 용수철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용수철을 가지고 물체의 무게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다시피 그 용수철 저울의 이 갈고리에 물체를 매달지 않았을 때 이 용수철 끝부분 있죠? 이거 확대한 거. 용수철 끝부분에 달려있는 게 표시자인데 이때에는 표시자가 눈금을 0뉴턴을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저울이에요. 자, 근데 이 용수철 저울의 이 갈고리에다가 물체를 매달았어요. 그러면 이 물체의 무게에 비례해서 용수철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용수철 끝에 달려있는 표시자가 가리키는 눈금을 읽어보면 2뉴턴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이 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저울을 용수철 저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수철 저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영상으로 알아볼게요. 자, 우선은 0점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사용할 때에는 먼저 용수철 저울을 사용할 때에는
먼저 용수철 저울을 똑바로 세우고 0점 조정을 합니다. 표시자가 0뉴턴에 오게 맞춰준다는 의미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눈금을 읽어볼게요. 용수철 저울에 무게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매달아 눈금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후 저울 눈금과 같은 눈높이에서 수평으로 눈금을 읽어야 합니다. 네, 표시자와 수평으로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앉은뱅이 저울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앉은뱅이 저울 많이 이제 시장에서 볼 수 있는데 사고 파는 물건에 이런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저울이고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때 우리는 저울을 이용합니다. 가벼운 물건을 저울에 올려보겠습니다. 좀 더 무거운 물건을 저울에 올려보겠습니다. 가벼운 물건보다 무거운 물건을 저울에 놓으면 더 큰 값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계는 몸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저울인데 이런 대부분의 저울은 용수철이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그 앞에 용수철 저울과 마찬가지로 그 용수철을 이용해서 무게를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게의 마지막이네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뿐 아니라 이건 지구죠. 에서뿐 아니라 달이나 행성, 별 같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에는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천체의 질량이, 이 양이 클수록 중력이 커요. 그래서 달은 지구보다 질량이 작잖아요. 그래서 달이 중력이 더 작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물체의 무게를 지구와 달에서 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무게를 할게요. 무게.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얘는 무게를 재고 있는 경우죠. 얘는 무게를 재고 있는 건데, 자, 지구에서 무게를 재고 있고 달에서 이제 같은 물체가 무게를 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지구에서는 이 사람의 무게가 약 588뉴턴이었는데, 달에서 무게를 재보니까 약 98뉴턴으로 더 감소했어요.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이므로, 중력이 다른 곳에서는 물체의 무게가 달라지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와 달은 중력이 달라요. 달의 중력은 지구의 약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물체를 달로 가져가게 되면 무게가 지구에서 측정한 무게의 6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 우주복이 되게 무거운데 이런 무거운 우주복을 입은 우주인이 달로 가면 무게가 가벼워져요. 그래서 지구에서보다 높이 뛰어오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지구에서 들기 힘든 물체도 달에서는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쉽게 들 수 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달에 간 우주인의 모습을 영상으로 볼게요. 토로스 리트로 평연에 닿았다. 선아는 다른 세상에 발을 내딛었던 12명의 인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 달에서는 이렇게 그가 본 세상은 무게가 한량하고 가벼워져서 공기도 없는 전혀 낯선 풍경을 하고 뛰어다니게 있었죠. 되는 거예요. 햇빛을 받고 서 있는데도 세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암흑천지였어요. 그리고 그 암흑 한가운데 지구가 걸려있는 거예요. 햇빛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암흑천지인 모순된 지구의 모습이었죠. 비행사들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중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잘 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자네가 할 일이잖아. 이제 됐어. 제 슈미트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다가 결국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컴퓨터 자료를 보고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걸어다닐 수는 없다는 걸 깨닫고는 깡충깡충 뛰었지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중심으로 돌아가 언덕처럼 생긴 곳에서 깡충거리며 다녔어요. 초등학교 4, 5학년 때쯤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여기선 사실 걷는 것이 아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무게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아까 봤듯이 측정 장소에 따라서 무게는 달라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의 무게의 6분의 1, 그러니까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 달에서의 무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질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 물체의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다시피 이런 물질은 자세히 보면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론 물질에 따라서 입자의 종류가 다르고 또 입자의 수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종류와 수에 의해서 이 물질의 고유한 그 양이라는 질량이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질량이라고 하고요. 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사용합니다. 자, 킬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kg이라고 하면 1000g. 이게 1000이니까 1kg은 1000g과 같은 값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질량의 측정 기구를 알아볼 거고요. 질량을 측정하는 기구는 윗접시 저울과 양팔 저울 등이 있는데 윗접시 저울부터 알아볼게요. 윗접시 저울은 저울 위에 접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윗접시 저울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윗접시 저울의 수평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0점 조절 나사거든요. 이걸 이렇게 0점 조절 나사를 돌리면 이 나사가 밖으로 빠지거나 안으로 들어가거나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눈금을 0점에다가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면 저울의 수평이 맞춰지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왼쪽 접시에 물체를 올려놔요. 그러면 왼쪽 접시가 무거우니까 눈금이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접시에 여기 분동들이 있는데 이 분동의 질량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접시에다가 큰 분동부터 해서 올려서 다시 수평, 다시 눈금이 0에 오게끔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맞췄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다시 수평이 됐을 때, 이 분동의 질량을 합치면 물체의 질량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분동의 질량을 합해서 물체의 질량을 측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자, 원리를 알아볼게요.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물체를 윗접시 저울에 올려놓고 이 분동을 올려서 이렇게 평형을 이루게 했을 때 분동에 표시된 질량을 합해서 물체의 질량을 측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렇게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 이 윗접시 저울을 가지고는 물체의 이제 윗접시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수평이 되는 것은 물체의 무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물체의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물체의 무게는 질량에 비례해서 증가하죠.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면 물체의 무게도 비례해서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윗접시 저울이 이제 지금 현재 물체를 올렸을 때에는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분동을 다시 오른쪽에 올려서 지금 수평을 맞춰 놓은 상태인데 윗접시 저울이 이렇게 평형을 이루게 되면 두 물체는 무게가 같은 것이죠. 그 얘기는 두 물체의 질량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 물체의 지금 무게는 6g 중인 거고요. 이 분동들의 무게도 6g 중이죠. 그래서 지금 무게가 같기 때문에 이 윗접시 저울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분동에 새겨져 있는 그 질량들을 합쳐보면 6g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도 6g이다. 이런 식으로 질량을 측정하는 것을 윗접시 저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양팔 저울도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이 저울의 양팔에 접시가 있는 저울이고요. 원리는 윗접시 저울과 같습니다. 역시 분동을 이용해서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질량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은 측정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해서 달에서의 질량과 지구에서의 질량이 같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여기 보면 윗접시 저울로 지구에서 이 사람의 질량을 측정했고 달에서도 이 사람의 질량을 측정을 해봤죠. 해보니까 지구에서 질량이 60kg이었는데 달에서도 질량이 60kg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의 경우에는 측정 장소와 상관없이 질량은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달에서의 질량과 지구에서의 질량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질량은 장소와 관계없이 똑같은 값을 갖게 되냐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입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그 질량, 물체의 고유한 그 양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종류와 수는 장소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소가 바뀌어도 질량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분동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여기 지구에서 측정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지금 둘 다 무게는 6g 중이어서 수평을 이뤘고 그때 질량은 둘 다 6g이다 라고 측정이 되었던 거고요. 이걸 달에 가져가서 측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달에서는 물체나 분동이나 무게가 똑같이 6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물체도 무게가 6g 중에 6분의 1이니까 1g 중으로 줄어들 것이고 이 분동들의 무게도 6g 중에 6분의 1이니까 1g 중으로 줄어들어서 평형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분동에 새겨져 있는 질량의 합인 6g 이것이 이 물체의 질량인 6g이라고 이거랑 같다 이니까 그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윗접시 저울로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가지 지금 이게 지금 지구이고요. 얘가 지금 목성이고 여러가지 행성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천체는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커요. 그러니까 지구보다 목성은 질량이 훨씬 크니까 중력도 크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력은 지구 같은 천체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우리가 물체를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중력 때문이지. 중력은 천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지? 각각의 장소에서 미치는 중력과 질량을 비교해볼까? 자, 그럼 앞에서 했던 우리 지구부터 자, 이 물체, 지금 같은 물체인데 이 물체는 질량이 1kg이어서 무게는 9.8N입니다. 이거는 외우고 있죠? 자, 이 물체를 달로 가져갈게요. 자, 그러면 질량은 1kg으로 똑같아요. 하지만 무게는 달의 중력이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니까 무게도 아까 지구가 얼마였죠? 그 지구 무게의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 1.6뉴턴. 이 정도의 무게만, 그러니까 무게가 더 가벼워졌다. 달에 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똑같은 물체를 목성으로 가져가면요. 자, 질량은 똑같이 1kg이었잖아요. 근데 무게는 어때요? 지구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목성은 지구보다 목성 자체가 지구보다 질량이 커서 중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목성은 지구보다 중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도 더 커지게 26뉴턴 더 커지게 측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성으로 간다면 물체는 지구에서보다 더 무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